안녕하세요. 85세 현역 뇌과학자 송지석입니다. 오늘 아침 자녀나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방금 뭐 하려고 부엌에 왔는지 깜빡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잊어버릴까? 내 머리가 점점 비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논문을 읽고 연구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영양제, 비싼 건강기능식품, 복잡한 뇌훈련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혀와 입안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어제 일을 기억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뇌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부위는 바로 혀와 입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거울로 보시면 어떤가요? 혀에 하얀 설태가 두껍게 껴 있나요? 혀가 갈라져 있거나 붉은 반점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 연구실에 82세 김정남 할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는 심각한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며느리 이름도 가끔 잊어버려요. 아침에 먹은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정말 치매가 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의 혀는 두꺼운 설태로 덮여 있었고 혀 표면은 갈라져 있었으며 입 냄새도 심했습니다. 입안을 살펴보니 잇몸은 붓고 염증이 있었으며 침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님, 혀를 매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양치질할 때 가끔 칫솔로 닦는 정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혀를 단순히 음식 맛을 느끼는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혀와 입안의 상태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22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여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혀의 움직임과 감각은 뇌의 매우 넓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의 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역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말하기와 먹기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혀를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뇌의 이 광범위한 영역이 퇴화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혀는 뇌의 창문이다. 혀의 건강 상태를 보면 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혀를 관리하면 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저는 50년간 수백 명의 노인 환자를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혀와 입안을 제대로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혀와 입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혀와 입안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 클리너로 설태 제거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죠? 이것은 밤사이 혀에 쌓인 세균과 독소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은 단순히 입 냄새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여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혀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질하기 전에, 아침 식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됩니다. 스테인레스나 구리로 된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 피하세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최대한 내밀고 혀 클리너를 혀 뒤쪽에 대고 앞으로 부드럽게 긁어냅니다.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가 다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긁어낸 설태를 보세요. 하얗거나 노란색의 끈적한 물질이죠. 이것이 바로 밤사이 쌓인 독소와 세균입니다. 매번 긁어낼 때마다 물로 혀 클리너를 헹구고 다 끝나면 입을 물로 여러 번 헹궈내세요. 저는 85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방법을 실천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입도 상쾌합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송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혀만 긁어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입 냄새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에요. 두 번째, 매 식사 후 30초 혀 운동으로 뇌 자극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혀의 움직임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혀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뇌를 직접 자극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팔 근육을 키우려면 아령 운동을 하듯이 뇌를 활성화하려면 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회 각 30초씩 혀 운동을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식사 후 양치질 전에 30초만 투자하세요. 첫 번째 동작, 혀를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1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 혀로 입술을 한 바퀴 천천히 핥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세 번째 동작, 혀를 입천장에 강하게 눌렀다가 떼기를 10번 반복합니다. 네 번째 동작, 혀를 좌우로 볼을 밀듯이 움직입니다. 왼쪽 볼 5번, 오른쪽 볼 5번. 이 4가지 동작을 다 하는데 30초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혀가 뻣뻣하고 잘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혀가 점점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혀만 유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82세 김정남 할아버지는 이 혀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송 박사님, 기적입니다. 며느리 이름이 바로바로 나와요. 어제 먹은 것도 기억나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말이 훨씬 또렷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혀 운동에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발음이 좋아지고 침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입이 마릅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에는 항균 물질과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 구강 건강을 지킵니다. 또한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습니다. 혀 운동을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구강 건강과 소화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하루 3번 구강 마사지로 뇌 혈류 개선하기입니다. 입안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잇몸에는 미세혈관이 매우 많습니다. 이 혈관들은 뇌로 가는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과 입안을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뇌 혈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강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질 후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검지나 중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위쪽 잇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한 번에 한 치아씩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세요. 위쪽 잇몸이 끝나면 아래쪽 잇몸도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합니다. 안쪽 잇몸도 잊지 마세요. 혀로 밀면서 바깥쪽에서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면 됩니다. 전체 과정이 1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잇몸이 약하고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하면 점점 출혈이 줄어들고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마사지가 끝나면 입천장과 볼 안쪽도 마사지하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됩니다.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잇몸 출혈과 흔들리는 치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송 박사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요. 그런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잇몸 마사지를 했더니 3개월 만에 치아가 단단해졌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임플란트 안 해도 되겠다고요. 구강 마사지의 또 다른 효과는 타액선 자극입니다. 입안 마사지를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가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은 구강 건강의 핵심입니다. 침이 많이 나올수록 입안은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자기 전 허브차 가글로 밤새 세균 증식 막기입니다. 잠자는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밤새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자기 전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기 전 허브차 가글을 권합니다. 일반 물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허브차가 좋을까요? 녹차, 페퍼민트차, 세이지차가 특히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강 내 유해 세균을 죽이고 잇몸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녹차의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페퍼민트는 청량감을 주고 구취를 제거하며 항균 작용도 뛰어납니다. 세이지는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브차 가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30분 전에 허브차를 한 잔 우려내세요. 녹차 티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에 3분간 우려낸 후 식혀서 미지근하게 만드세요. 양치질을 마친 후 이 허브차로 입안을 헹굽니다. 한 모금 머금고 30초간 입안 구석구석을 헹구세요. 특히 혀 밑과 잇몸 사이를 집중적으로 헹궈야 합니다. 뱉어낸 후 다시 한 모금 머금고 30초간 헹굽니다. 총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세요. 마지막에는 가글 후 물로 헹구지 마세요. 허브차의 항균 성분이 밤새 입안을 보호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79세 정수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송 박사님,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했어요. 그런데 허브차 가글을 시작한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상쾌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밤에 깊이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전 허브차 가글의 또 다른 효과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허브의 향기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페퍼민트와 세이지는 이완 효과가 뛰어납니다. 깊은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제 82세 김정남 할아버지의 3개월 후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박사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치매가 오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 이름도 자주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혀와 입안 관리법을 매일 실천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손주들 친구 이름까지 기억해요.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 기억나요. 가족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정정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혀와 입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혀와 입안 관리의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혀 클리너, 식후 혀 운동, 하루 3번 구강 마사지, 자기 전 허브차 가글.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50년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혀 클리너만 실천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둘째 주부터는 식후 혀 운동을 추가하세요. 처음에는 30초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5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 주부터는 구강 마사지를 추가하세요. 하루 3번이 부담스러우면 저녁에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자기 전 허브차 가글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4주에 걸쳐 하나씩 추가하면 부담 없이 모든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기존 습관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기존에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과 혀 클리너를 연결하세요. 화장실에 혀 클리너를 비치해 두고 볼일을 마치면 바로 혀를 닦는 것입니다. 식사 후 양치질과 혀 운동을 연결하세요. 양치질 전에 혀 운동 30초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TV 뉴스 보는 시간과 구강 마사지를 연결하세요. 뉴스를 보면서 잇몸을 마사지하면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과 허브차 가글을 연결하세요. 잠자기 30분 전을 허브차 가글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함께 시작하세요.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손주가 있다면 손주와 함께 혀 운동을 하세요. 아이들은 혀 운동을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혀 운동 시간은 손주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76세 최인숙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매일 혀 운동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혀 운동 시간이에요. 손주가 먼저 찾아와요. 둘이서 거울 앞에 서서 누가 혀를 더 길게 내미나, 누가 혀를 더 빨리 움직이나 시합을 해요. 웃으면서 재미있게 하다 보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손주와의 시간도 더 즐거워졌고요. 네 번째로 변화를 기록하세요. 달력이나 수첩에 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하세요. 단순히 체크만 해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오늘 기억력이 어땠는지, 머리가 얼마나 맑았는지, 입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처음 기록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8세 한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경도 인지 장애 진단에서 벗어났습니다. 송 박사님, 1년 전 병원에서 경도 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로 가는 길목이라고 했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혀와 입안 관리법을 매일 실천했더니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정상으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혀와 입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이라고요. 92세 권태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송 박사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20년간 매일 먹던 혈압약을 이제 안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정상이니 약을 끊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0년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페이지만 읽어도 내용이 기억 안 났어요. 지금은 책 한 권을 다 읽고 내용을 기억해요. 손주들에게 읽은 책 내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90대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혀와 입안 관리는 단순히 치매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킵니다.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되고 말을 더 또렷하게 하게 되며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즐거워집니다. 입 냄새가 사라지니 사람들과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편안해집니다. 손주에게 뽀뽀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1세 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뽀뽀는 싫어요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혀와 입안 관리를 시작한 후 입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먼저 다가와 할머니 뽀뽀해줘요라고 했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85세 현역 뇌과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혀와 입안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혀 클리너로 혀를 닦으세요. 식사 후에는 30초 혀 운동을 하세요. 하루 3번 잇몸을 마사지하세요. 자기 전에는 허브차로 가글을 하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80대, 90대에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적절한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혀와 입안 관리는 바로 그 자극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85세 지금도 매일 환자를 만나고 연구하고 강의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치매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85세 뇌과학자 송지석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